윤석열은 대체 끝이 어딜까요? 대국민 사과도 예상대로 다른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발악일 뿐이었습니다. 왜 그런 건지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에 대한 정부의 외교력과 정보력 부족을 질타했죠. 내용들을 보면 이 정부가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한지 느껴지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무능을 꼬집었습니다. 더불어 올해 세계 잼버리 대회 실패,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른 안보 불안, 국정원 인사 파동 등을 거론하며 심각한 반성과 국정 운영 전환이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간 어떻게든 무마하려다가 이제야 터진 거죠.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마지막까지도 대역전극에 대한 기대를 가지도록 한 게 이번 엑스포 하나뿐일까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대통령이 정확히 민심을 읽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관해 근본적 접근을 하지 않는다면 이 정부의 앞날은 물론 국민과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홍걸 의원은 참패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죠. 외교부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며 대통령의 해외 순방 핑곗거리를 만들기 위해 외교부가 데이터를 조작해 보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요. 박홍근 의원은 이번 실패의 핵심 이유가 우리 정부의 일방향 가치 외교에 있었던 건 아닌지 성찰해야 할 때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렇듯 엑스포 실패도 문제지만 심각한 문제는 아직 더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는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최근에 국민의힘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 처리를 야당과 국회의장이 강행할 경우 국회 로텐더홀 밤샘 연장성은 물론 김진표 국회의장 집무실과 의장 공관 점거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었는데 결국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지난 30일 민주당이 재발의한 이 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보고 직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회의장 사퇴 촉구 및 의회 폭거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은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의회 민주주의 기본정신을 훼손한 75년 헌정사의 가장 부끄러운 본회의를 열었다며 민주당은 내용도 절차도 위법적인 이 위원장과 손 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아주 이동관을 비롯한 검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조차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윤석열의 힘으로 정당명을 바꾸는 게 어떨지요? 국힘이 민주당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들은 현실적으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통과를 막을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제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돼 168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이러한 수적 한계 때문에 국힘 원내지도부는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과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 점거까지 검토했지만 국회선진화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커 실제 추진할 가능성은 사실상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 세금을 이런 곳에 쓰라고 준 게 아닐 텐데 이런 것 또한 문제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한편 김기현도 해명할 거리가 한둘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울산시 고위공직자들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법원이 관계자 다수에게 유죄를 선고했는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은 재판 결과를 환영하며 배우를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의 이런 말이 역풍이 되고 있다고는 생각을 못한 채 멍청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죠. 법원은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현직 울산시장이자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2018년 선거에 나섰던 김기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에 대해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것이 다행이라고 밝혔고요.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이배후 몸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며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되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 임종석 조국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기현은 바보인가요? 너무 본인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서실장에 비위 제보와 첩보를 보고받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 비서관에게로 첩보를 넘겼고 반부패 비서관은 이 내용을 해당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이첩한 게 전부라고 하죠. 재판 과정에서도 기획이나 공모가 드러난 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해당 기관에 단순 이첩한 것뿐인데 이것 자체도 직권남용이라고 본 것이란 말이죠. 이건 법원 판단을 더 구해야 하는 문제고 앞으로 정립되지 않으면 행정부가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마치 본인이 모든 걸 이긴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런다고 본인의 무능이 없어지는 게 아닌데 얼마나 보기 한심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만 이 정부의 만행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국힘이 탄핵을 막으려는 이동관의 방통위 또 사고를 쳤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건희 명품 수수 의혹을 보도한 JTBC에 대해 긴급 심의에 착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방심위는 조만간 김건희 보도에 대해 신속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고 해당 보도를 한 JTBC 뉴스룸에 대해 심의 신고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아주 대놓고 언론들을 옥죄겠다는 것이죠. 특히 방심위는 지난 28일 JTBC가 서울의 소리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관련 영상을 보도한 것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조작, 왜곡, 편집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점이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나라입니까? 북한하고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어떻게 2023년에 70년대에나 볼 법한 정치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다고 자신들의 잘못과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닌데 너무 이상한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남은 3년을 식물 정부로 보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조선일보는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이 임기와 상관없이 물러나야 한다고 엄포를 놨고 말 그대로 손절 직전인 상황인 겁니다. 물론 민주당도 절박하긴 합니다.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야 이재명 체제로 다음 대선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인데 이기는 쪽이 전국의 주도권을 갖고 지는 쪽은 정치 생명이 끝납니다. 단순히 몇 석 더 차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반이 되느냐 마느냐, 선거의 판도가 뒤바뀌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11월 27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각각 47%와 36%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만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만들지 않을 경우 민주당 정당 투표는 100% 사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내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둘 다 비례대표를 내지 않고 위성정당을 만드는 경우 정당 지지율이 같다고 보면 국민의힘 위성정당이 18석, 민주당 위성정당이 23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식물 정부가 되기 싫다는 듯 그렇게나 사과하기 싫어하는 윤석열은 이번 부산 엑스포 불발에 대해 직접 사과에 나섰지만 결국 이것도 그저 면피용에 불과했다는 건 이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민관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했지만 예측이 빗나갔다며 실패한 건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건 총지휘 책임을 진 대통령에게 있다며 모든 것은 자신의 부족이라고 사과했는데요. 그러나 정작 책임지는 건 없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은 제 부족함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예산을 줄일 생각은 안 합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열심히 뛴 사람들은 잘못이 없다며 결과에 실망한 이들에 대한 위로를 육성으로 전해야 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윤석열은 결과와 상관없이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부산의 인프라 구축 사업은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결국은 본인 의지와 생각대로 나머지 일들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 폭주를 봐야 하는 건가요? 박 장관은 다음 주 단행될 개각을 앞두고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도 즉답하지 않고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민관이 합심해 지난 500여일간 총력전을 펼친 데다 많은 돈을 들인 데 이어 본인들이 그렇게나 성공을 자신해놓고 이게 뭡니까?